손흥민 이적 관련 클린스만 조언했다. 손흥민 이적하냐고요? 토트넘에서 핵심 공격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선수 손흥민, 30세, 이 올 여름에 팀과 결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날 거라는 소식이 보도되어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2일 프랑스 매체 레포 싣는 보도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가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다, 라며 실제로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은 안첼로티 감독이 구상할 공격 전술과 새로운 역할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올 시즌까진 토트넘에 남을 것이다, 라며 그러나 안첼로티 감독은 다음 시즌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에 오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이랑 이반 페리시치, 34 크로아티아, 의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며 서로를 향해 짜증을 내는 모습도 나왔으니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도 레알 마드리드 이적 결심을 했을 걸로 생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한 손흥민의 이적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라인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카림 벤제마, 36 프랑스, 위 공격을 지원하거나 혹은 벤제마의 역할을 대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7천만 유로, 약 951억 원, 위 비용을 이미 마련해 놨다, 라며 손흥민의 이적료까지 언급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2023년 1월 1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18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홈경기를 치렀는데 이날 토트넘은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0에서 2로 패배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전반전 도중 끼고 있던 안면 보호 마스크를 벗어 던지면서 승리하기 위해 투혼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안면 보호 마스크를 벗은 것은 무려 3개월 만입니다. 2022년 11월 안아골절 부상을 입은 뒤 월드컵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스크를 벗어 던진 상황을 보면 현재 토트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도 골은 터지지 않았고 손흥민은 지난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래 가장 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8경기 연속 선발 출전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없었던 순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행보를 보여줄 것인지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손흥민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명웅, 비행기서 손흥민 마주쳐 시차 적응도 없이 국대 경기, 극찬. 가수 이명웅이 축구선수 손흥민과 같은 비행기를 탔던 경험을 떠올리며 손흥민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지난 3일 방송된 KBS 2TV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는 미국 LA 돌비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준비하는 이명웅의 모습이 그려졌다. 차편으로 공연장으로 이동하던 이명웅은 시차 적응이 힘들다고 말하며 지난해 비행기에서 손흥민과 마주쳤던 경험담을 전했다. 이명웅은 저번에 런던에서 복귀하는 비행기에 손흥민 선수가 같이 탔다. 그런데 다음 날이 바로 국가대항전이었다며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다음날 바로 경기를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 내가 해보니 알겠다. 절대 못한다. 진짜 존경스럽다. 고 경의를 표했다. 이어서 이명웅은 당시 한 승무원으로부터 기장이 부탁한 편지를 전달받았다며 종이 한가득 글씨가 쓰여 있길래 읽어봤는데 기장님이 사인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정중하게 써주셨더라. 고 떠올렸다. 이명웅은 코로나 시기에 국민을 위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편지 내용에 감격해 자신도 정중하게 10장 정도 사인을 해드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곧이어 기장이 손흥민 선수에게 보낸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견했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마이리틀 히어로는 이명웅의 생활상 등 그의 인간적 면모를 담아낸 5부작 예능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25분 방송된다. 3. 손흥민 유니폼 장식 자랑 오른쪽 화살표.
아스날 노점일령 미드필더는 범죄자. 아스날의 미드필더 스미스 로우가 손흥민의 유니폼을 자신의 집에 장식해 놓은 것이 주목받았다. 영국 더선은 4일 한국 시간 스미스 로우의 집을 소개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스미스 로우의 집이 공개되면서 스미스 로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전했다. 경기 중 대결한 상대팀 선수들과 교환한 유니폼을 자신의 집에 장식해 놓은 스미스 로우는 손흥민의 유니폼을 액자에 정성스럽게 장식해 놓은 것이 포착됐다. 저는 스미스 로우는 그가 몇몇 위대한 선수들과 경기하면서 모은 여러 개의 셔츠 컬렉션을 보여줬다. 그중 하나는 손흥민에게 받은 토트넘 유니폼이었다. 확실히 구너스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북런던 더비의 주인공인 토트넘과 아스날은 앙숙관계로 유명하다. 손흥민을 포함한 토트넘 선수들은 아스날의 상징색인 빨강색 차량을 소유하지 못하는 등 양팀 선수들은 팬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스날의 유망주이자 10번을 받은 스미스 로우는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의 유니폼을 집에 장식해 놓았고 현지 매체는 아스날 팬들의 비난을 우려했다. 스미스 로우는 지난 2019에서 20시즌 아스날에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아스날 유스 출신인 스미스 로우는 아스날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통산 67경기에 출전해 12골 8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스미스 로우는 지난 시즌 부상 등으로 인해 부진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 출전 없이 12경기에 교체 출전해 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아스날은 2022에서 23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6승 6무 6패, 승점 84점, 위 성적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스날은 시즌 초반부터 종반까지 꾸준히 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었지만 시즌 종반 맨체스터 시티에게 역전을 허용했고 결국 2003에서 4시즌 이후 19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실패했다. 토트넘은 2022에서 23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8승 6무 14패, 승점 60점, 위 성적으로 8위에 머문 가운데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클럽 대항전 출전 자격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4. 6회 6득점 비기닝, 호랑이 기운으로 사직 22,990명 침묵시켰다. 기아. 롯데의 6에서 0완승, 부산 리뷰. 기아 타이거즈가 단 한 번이 비기닝으로 수입회를 모면했다. 기아는 4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정규 시즌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6에서 0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기아는 앞서 롯데와의 3연전 수입회를 모면했다. 시즌 23승 24패를 마크했다. 롯데는 다시 한번 수입승에 실패했다. 시즌 29승 19패에 머물렀다. 양팀은 팽팽하게 맞서 나갔다. 기회가 없지는 않았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기아는 3회 초 선두타자 김규성의 좌중간 2루타로 잡은 무사 2루. 4회 초 소크라테스의 볼넷과 김선빈의 볼넷으로 만든 1-4-1, 2루. 5회 최정용의 2루타로 만든 2-4-2루 기회를 모두 놓쳤다. 롯데 역시 1회 말 볼넷 2개를 얻어냈지만 득점에 실패했고 3회 선두타자 유강남의 안타로 만든 무사 1루. 4회 상대 실책으로 잡은 2-4-1, 3루. 그리고 5회 말 유강남 김민석의 연속 볼넷으로 만든 1-4-2, 3루 기회를 놓쳤다. 결국 기아가 6회 찾아온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6회 선두타자 고종욱이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뽑아내면서 기회를 만들었고 소크라테스가 우중간 적시 2루타를 터뜨리며 선취점을 뽑았다. 이후 최영우의 중전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2에서 0으로 앞서갔다. 기아는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후 김선빈의 기습번트 안타로 무사1, 2루 기회를 이어갔고 이우성이 슬래시 작전으로 우익수 키를 넘기는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면서 4에서 0까지 격차를 벌렸다. 롯데의 허를 찌르면서 점수차를 벌렸다. 신범수의 희생번트로 이어간 1-4-3루의 기회에서는 김규성의 우전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5에서 0이 됐다. 김규성의 2루 도루로 이어진 2-4-2루에서는 류지혁의 중전 적시타까지 터지면서 6에서 0까지 달아났다. 6회에만 6득점 비기닝. 이후 경기에 변곡점은 없었다.
기아 선발 이휘리는 5이닝 동안 104구 2피안타 4볼 넷 8탈3진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시즌 5승째, 타선에서는 소크라테스가 3안타 1타점, 이우성이 2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결승타는 소크라테스. 이우성은 승부의 무게추를 확 기울게 하는 2타점 2루타를 뽑아냈다. 김규성 역시 하위 타선에서 2안타 1타점으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다. 롯데는 선발 한현희가 5이닝 6피안타 1볼 넷 4탈3진 2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패전 투수가 됐다. 이후 김진욱, 김도규, 윤명준까지 불펜진을 6회에 대거 투입했지만 기아의 화력을 막아내지 못했다. 영입 쉽지 않네. 메뉴의 한숨. 뷔페보다 주급 1만 파운드 더 달라는데. 하지만 첼시는 마지막까지 그 끈을 놓지 않을 계획이다. 마운트는 내년 6월 첼시와 계약이 끝난다. 맨유는 일찌감치 마운트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첼시와의 줄다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더선은 4일 한국 시각 맨유가 마운트와 계약하려면 이적료 7천만 파운드, 약 1140억 원의 추가 옵션을 지불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맨유와 마운트는 개인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첼시의 결정이 남았다. 그러나 첼시는 여전히 마운트를 잃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도 잔류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가치보다 낮은 몸값의 이적 시기보다는 마지막 시즌을 함께 마칠 준비가 돼 있다. 마지막까지 설득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첼시의 바람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다. 마운트는 최소 3차례의 계약 연장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제안은 계약기간 단 1년 연장에 구단 최고 연봉 보장이었다. 마운트는 주급 25만 파운드, 약 4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에서도 그 조건이 연결돼 있다. 25만 파운드를 받게 되면 맨유에서도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는 최고액이다.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24만 파운드보다 1만 파운드 더 높고 20만 파운드의 마커스 레시포드, 안토니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된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마운트는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그는 이번 시즌 35경기에 출전해 3골에 그쳤다. 맨유로선 부담이다. 그러나 맨유뿐만 아니라 리버풀, 아스널, 바이에른 뮌헨 등도 마운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